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5대 십국시대 5대의 네 번째 왕조인 후한에서 일어난 일화와 함께 아침에는 진나라에 저녁에는 초나라의 벼슬 한다는 비유로 유명했던 풍도의 처세술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단명왕조 후한의 유지원. 일찍이 후진의 하동절도사로서 오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유지원은 거란족의 요나라 군대가 남하하여 후진을 공격하고 있었음에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의 발전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석경당이 죽을 때 자신에게 석중예를 보좌하여 정사를 살피라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석중기가 그 조서를 찢어버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희들 멋대로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바라던 대로 후진이 멸망하자 진양이 거점이었던 유지원은 이곳에서 제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한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역사상 후한이라고 불리는 나라로 이 5대 왕조의 후한은 5개의 단명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단명한 겨우 4년뿐인 왕조였습니다. 유방이 창업하여 역사상 400년 동안 이어진 전한과 후한을 각각 서한, 동한이라고 불러 이 후한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튼 요나라가 개봉을 함락시키자 유지원은 부하 왕준을 축하사절이라는 명목으로 개봉으로 보내 유나라군의 정보를 탐지하였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지원은 얼마 후 진양에서 남하하여 개봉 공략에 나섰지요. 이 소문을 들은 요나라의 황제는 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철수하던 도중 난성에서 병사하였습니다. 황제가 죽자 요나라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어 남하하고 있던 후한의 대군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요. 덕분에 유지원은 진양에서 출진한 지 21일 만에 낙양을 탈환하고 그로부터 8일 만에 다시 개봉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후진이 차지하였던 황하 이남의 땅은 모두 유지원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은제, 유승우를 제거하는 과기. 유지원은 제위에 오른 지 10개월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유승우가 은제로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제가 제위하는 동안 내분이 잇따라 일어나 정정은 매우 불안하였지요. 장안, 봉상, 하중 등지에서 잇따라 반란이 일어났지만 노장 과기가 출전하여 이를 평정하였습니다. 은제는 과기의 공을 치하하여 그를 포상하려 했지만 과기는 그 공을 여러 대신과 장병들에게 돌려야 한다며 한사코 이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기의 이런 무공과 겸손은 소문이 퍼져 과기는 점점 조야의 신망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혈기만 앞섰던 젊은 은제에게 과기는 자신의 황제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그리고 은제는 조정의 정사를 노신들이 좌우하는 것 역시 몹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제는 자객을 보내 먼저 몇 사람의 중신을 제거하였으며 이어서 과기의 목숨마저 노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안 과기는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마침내 이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과기는 7일째에 개봉성 밖에 다다라 조정군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은제는 친히 조정군의 진도에 서서 과기군과의 싸움을 지휘했지만 패하여 도망치다가 부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하였지요. 과기는 한조옹호 간신배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개봉에 입성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은제를 황제의 예로서 장사 지냈습니다. 풍도를 사자로 내세운 과기의 계략. 당시 개봉 서북쪽 진양에서는 유지원의 동생 유숭이, 동쪽 서주에서는 유숭의 아들 유빈이, 남쪽 허주에서는 유지원의 동생 유신이 각기 그 지방의 절도사로서 상당한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은제 유승우를 죽인 과기가 털끝만큼이라도 수상한 행동, 예를 들어 황희를 찬탈하고자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이들이 연합하여 과기를 공격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지요. 여기서 과기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유지원의 황후였던 이황후를 태후로 추대하고 이태후의 명령이라며 유승의 아들 유빈을 황제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료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대신 풍도를 유빈을 맞이하는 사자로 삼아 서주로 보냈습니다. 신망 높은 풍도가 자신을 새로운 황제로 맞이하러 왔다는 사실에 유빈은 털끝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풍도와 함께 개봉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양의 유승과 허주의 유신도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처세술의 대가 풍도. 풍도는 당나라가 망하고 5대 십국 시대가 열리면서 뛰어난 처세술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왕조에서 11명의 천자를 섬기며 30년 동안 고관을 지냈고 재상을 지낸 기간만도 20년이 넘었던 이른바 관운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처세에도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학문적 재능이 출중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풍도는 당나라 말기에 연왕 유수광을 섬기고 있다가 당나라가 망하고 후량이 들어서자 후량의 환관인 감군사 장승업을 알게 되어 중요 서류를 기초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관직을 시작하였다고 하지요. 후량이 무너진 923년 후당이 세워져 장종 이존욱이 즉위하자 한림학사에 임명되었으며 927년 명종 이사원 때에는 박학다식과 원만한 인격을 인정받아 재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진에서도 황제 석경당에게 신임을 받아 거란에게 파견되는 사자로 선발되기도 했지요. 그때 석경당은 풍도가 거란왕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풍도는 거리낌 없이 거란 땅으로 들어가 거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덩치뿐인 늙은이라고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런 겸손한 처신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돌아와 태부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후한 때가 되자 풍도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새 황제 유지원을 맞아들여 태사가 되었고 후한 말기에는 뒤에 후주의 황제가 된 과기가 풍도의 간판을 이용하여 유빈을 유인해내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장랑로 풍도의 처세술과 현실 정치. 이렇게 풍도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 왕조를 옹호하는 논리를 폈으며 새 군주에 영합하는 현실 정치를 펼쳤는데 이를 두고 지조 없는 정치가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풍도의 호는 장랑로로서 장랑로서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풍도는 아침에는 진나라의 벼슬 하고 저녁에는 초나라의 벼슬 한다 라는 식으로 지배자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온 수십 년에 걸친 자신의 생애를 자랑스럽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도는 자신은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섬겼다는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풍도의 생애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 소신과 절조를 벌인 비겁한 처세술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풍도의 이 같은 행위가 오히려 덕망으로 여겨져 그 후에는 풍도의 덕을 공자, 맹자와 비교하는 학파까지 등장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넘어질 듯 하다가도 넘어지지 않고 대를 거쳐 높은 지위를 누려온 그의 끈질긴 생애를 부도옹, 즉 오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대 4년 만에 망한 단명왕조 후한. 한편 유빈을 유인해낸 풍도는 유빈을 모시고 하남성 상구현인 송주에 이르렀을 때 과기가 전주에서 황제로 추대되어 후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유빈은 송주의 여관에 연금되어 있었는데 유빈은 과기의 즉위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풍도에게 상의하였습니다. 풍도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잠시 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유빈의 목을 칼로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봉으로 돌아와 후주의 태사 재상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빈을 잃은 서주는 후주에 투항하였으며 유지원의 동생 유신이 자살한 허주도 후주에 기순하였습니다. 오직 진양에 거점을 둔 유지원의 동생 유숙만이 황제를 칭하고 나라 이름을 그대로 한이라 부르니 역사상 이를 유지원의 후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북한이라 부릅니다. 이 북한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했으나 979년 중국을 통일하고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의 동생 조광희에게 멸망당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후한은 이대 4년이라는 단명왕조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5대 19시대 5대의 네 번째 왕조 후한에 얽힌 일화, 그리고 아침에는 진나라에 저녁에는 초나라에 벼슬 한다는 풍도의 처세술에 얽힌 일화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